자, 설명합니다. 지난 시간에 A단계 문제를 우린 풀고 있었고, 이제 5번 문제를 풀 때 내 계산이 안 돼가지고 때려치고 나가는데, 그치? 그래서 이제 10도 다 쓰고, 다 썼는데, 몰라, 미쳤나봐. 계산이 이상하게 했어. 나중에 풀어보니까 정신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제 DPU, DOP의 넓이 값을 얘기를 해서 이제 이 길이를 봐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3t 했었고, 여기다 이 부분에 높이 값을 곱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거냐면 마이너스 t를 곱해야 되는 거죠. 됐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2분의 1 때리면 이제 DOP의 넓이 값이 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ACD의 넓이 값을 보시는데 ACD의 넓이 값은 이제 CD의 길이 값을 그래서 3 플러스 2분의 3t,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높이 값이 이제 A의 x좌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가 9분의 1 때리면 이 둘이 같다 이거였죠. 문제 풀이는 됐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갖고 뭐 한다고 했냐면 2분의 1, 2분의 1 다 털어냈었고요. 여기서 2분의 1하고 여기서 2분의 1하고 이렇게 털어내고 이제 얘하고 얘하고 계산해서 3분의 1이니까 이쪽에서는 2분의 3t 제곱인 거고 이쪽은 3분의 1 계산하면 1 플러스 t가 되시죠. 됐니? 1 플러스 2분의 1t 또 지나간다. 그래서 2를 곱한 다음에 얘들 정리를 시키면 3t의 제곱이 마이너스 t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꼴 제로다. 그래서 3, 1, 2, 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상태거든. 그래서 너네가 t 값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3분의 2이거나 1이라는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위치적으로는 이제 P의 좌표는 이쪽에 있기 때문에 얘가 되셔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갖다 집어넣게 되면 P의 좌표를 구하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P 좌표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3분의 2에 9분의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9분의 2겠네요. 이렇게 풀이가 됐어야 되는데 몰라. 저번 시간 왜 그랬는지 몰라도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계산이 계속 실수해가지고 그치? 별거는 아니었던 문제고요. 3번을 보셔야겠죠? 6번을 6번 하지 않나요? 풀라고 했지. 수업 시간에 풀라고 했고 설명은 안 했어. 자, 이 참수의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의 절편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을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보는데 이 문제를 바라보시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절편이니까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a라고 써있으니까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질표는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했을 때 여기 있는 녀석이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1이 되시면 되는 거지? 됐니? 그래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건 첫 번째가 뭐야? 일단은 뭘 해야 돼? 위로 볼록한데 이제 두 개의 점을 갖고 있어야 되긴 하겠어.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셔야 돼. 실근을 갖기는 가져야겠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거냐면 a제곱 마이너스 3a 하면 되겠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할 거니까 플러스구나 젠장은. 됐니?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a 값으로 지금 a의 a 플러스 3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a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나오실 겁니다. 첫 번째. 됐어요? 두 번째는 뭘 할 거냐면 이 상태에서 1을 대입하시거나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이 녀석이 다 뭐가 되셔야 되냐면 음수 형태를 가지셔야 되는 거죠. 됐니? 그래서 너네가 두 번째로 보실 거는 f1의 값하고 f-2의 값이 둘 다 음수입니다. 이걸 잡아주시면 돼요.
그치? 1을 갖다 집어넣을 거니까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a 플러스 3a가 될 거고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a 값은 5분의 1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니 마이너스 2도 대입해 볼 거니까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a 플러스 3a가 되시고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에는 마이너스 8a는 마이너스 a구나. 마이너스 4a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a 값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을 그려보시면 1번 조건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2번 조건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보다 뭐가 이상한가? 이러면 답이 두 개일 텐데. 하나 더 봐야 되나 이러면 그것까지 봐야 되는 상황인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귀찮아. 5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에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게 있는데 사실 이 그래프에서 이 두 가지를 보면 사실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냐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이 이쪽에 몰려 있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도 똑같은 결과값을 가져요. 이해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볼 거는 축의 방정식입니다. 축의 방정식은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ax니까 플러스 3a 써있지만 중요치 않고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3a란 말이야. 됐어? 네. 그럼 이 녀석을 풀었을 때 나오는 녀석이 결국은 이 축의 방정식이 요것과 요거 사이에 있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a 값이 크고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됐니? 그래서 얘를 마지막에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에 1이고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잡힙니다. 그럼 얘네가 모두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기 때문에 요만큼만 겹치고 있죠? 세 가지 색깔이 모두 겹치는 부분은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건 0보다 크거나 같고 A는 5분의 1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렇게 풀리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A 스텝 이고요. 이것으로써 얘는 끝이죠? 아닌가? 오늘 비단계로 하고 있나? 네, 비단계로 하고 있구나. 네, 비단계. 문제는 꼴랑 22개인데 너네가 저번에 못 풀겠다고 난리를 쳤으니 질문이 많겠지? 뭐 홍선은 뭐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 뭐 풀겠어? 그러면 영어 안 하시는 느낌인데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보지? 정우야. 자, 질문. 번호 불러주세요. 8번 8번이고요. 3번, 4번, 8번, 10번. 12번 17번 12번하고 7번. 13번 19번 21번 13번. 뭐? 19번, 21번? 네. 너무 많은 거 아니야? 5번? 5번? 5번 뭐, 아, 이거 너무 푸시는 거 아니야? 거의 다 했다. 아, 아이, 저를 못 풀었으니까.
뭐 문제가 없고 어렵다고 이렇게 문제를 못 푼다고 그래. 열심히 풀어야지. 그냥 단순하게 정리한 문제들도 있는데 보니까 문제 봐봐. 문제에서 y는 뭐라고 써있어? A 형태는 좀 복잡하게 써있는 것 같아. A 플러스 x에 이거 플러스 2배 A 플러스 x에 플러스 1이라고 써있죠. 됐어? 이차함수식이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네에 대해 표준형을 바꿔줄 거고, 표준형을 바꿔야 꼭지점의 좌표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당연히 이걸 전개하고 정리할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을 정리하면 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제곱이죠. 그 뒤에 있는 녀석은 2ax 뭐 이거 굳이 쓰고 지랄이야. 애초부터 1차식으로 써있는데. 그쵸? 그냥 넣으면 되지.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 넣을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할 건데 1차식끼리 묶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맞아?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남는 거 뒤에 써야 될 거 아니야?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그러면 너네는 이걸 갖고 X의 제곱 플러스 얘가 2에 2A 플러스 1X인데 이 녀석의 절반의 제곱이 여기 와야 되는 거잖아. 이 녀석의 절반의 제곱이. 그게 결국 2A 플러스 1이지. 맞아? 그럼 여기다 더해서 여기서 빼기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됐어? 여기서 끊어야 완전 제곱식으로 될 건데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쓸 거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뒤에 a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됐니? 변환시키면 x 플러스 2a 플러스 1x인 거예요. 1의 제곱인 거예요. 이런 거 정리하셔야겠지? 이 부분이 4a의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일 텐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될 거고, 얘랑 계산되시면은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죠. 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니까 꼭지점 좌표 b, 마이너스 4라고 하면 지금 이 녀석의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a 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4 a가 이 녀석의 꼭지점의 좌표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문제에서 얘가 뭐라고 했어? b, 마이너스 4래.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 갖고 마이너스 3a의 제곱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4다. 그러니까 3a의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4는 0이다. 3이 2에 3에 1에 2에 2 여기다 플러스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 너네가 a 값으로 쓸 수 있는 거는 3분의 2이거나 마이너스 2 중에서 문제의 조건에 음수라며. 됐어? a 값이 마이너스 2면 b의 값이 지금 뭐랑 똑같을 거냐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과 똑같을 건데 갖다 집어넣으면 3이겠죠. 됐어요? 뭐 어려운 거 없잖아 사실. 그냥 하면 되는 거죠. (4번) 그래프도 마찬가지야. 4번에도 쏙 써있는 거.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했습니다.
이 녀석을 x축,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1,0,1이다. 1,0, 0,1을 지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x축, y축으로 평행 이동한 게 얼마만큼 평행 이동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킬 거야. 그치? 그래서 y-q는 x-p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의 x-p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쓸 거다. 됐니? 그럼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 2px 나오고 마이너스 2x 나오니까 2에 p 플러스 1x로 바꿀 거고요. 됐나요? 뒤에 p의 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2p구나. 플러스 2p 플러스 3 이렇게 정리가 될 거죠. 됐니? 제일 처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얘가 두 점을 지난다고 했는데 1,0, 0,1 지난다고 했어. 1,0, 0,1 다 집어넣으면 돼요. 자, 1,0을 집어넣으면 0은 1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2 플러스 p의 제곱 플러스 2p 플러스 3이니까 안 지워지는구나. 아, 지워지네? 멈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고 p의 제곱이 계산이 이상하다? P제곱이 p제곱이 마이너스 2잖아 이러면. 마이너스 2는 허수? 네, 펌프이라는 잘못 썼네. 2 아닐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 p제곱 플러스 2p Q가 플러스 3 q가 사라졌구나. 네. 여기 q 써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 q 써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p의 제곱 플러스 q 플러스 2는 0 이렇게 정리되겠네. 됐지? 그 다음에 0,1 지난다고 했으니까 0,1 지나는 거 갖다 집어두면 1의 꼴 0 넣으면 빠지고 없어질 거니까 그냥 뭐가 돼? p의 제곱 플러스 2p 플러스 3 플러스 q 이렇게 되잖아. 그니? 그럼 정리하면 p의 제곱 플러스 q 플러스 2p 플러스 2가 0이네요. 됐니? 보시다시피 어때요? 얘가 1번식이고 얘가 2번식이면 사실 2번식에서 1번식을 빼잖아. 그럼 2p만 남아. P는요? p값이 0이라는 소리지. P는요? p가 0이면 0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q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네. 됐어요? 그걸 원래 식이 지금 여기 있는 식에다 집어넣으면 그래서 갖다 집어넣으면 x의 제곱 p 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y는 어떻게 알아먹었니? 마이너스 2x 얘가 0이니까 어차피 다 사라질 거고 q 값이 마이너스 2면 여기 계산돼서 플러스 1 나오는 거 아니? 됐어? 그래요 안 그래요? 자, 5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5번 문제 마찬가지가 아니지만 어쨌든 5번 문제의 경우에 문제에서 2차항의 개수가 a고 꼭 지점의 좌표가 1,2인 2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했어. 그러면 y는 a의 x-1의 전체 제곱 플러스 2자. 맞아? 얘가 이사분면을 안 지나가고 싶다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녀석은 꼭지점의 좌표가 1,2인 i야.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얘가 이렇게 지나가길 바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결국은 우리가 뭐야? 여기 있는 y절편이 음수가 되셔야 되는 거죠? 아니면 x절편 두 개 다 양수이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됐어? y절편이 음수가 되기만 하면 그래프가 안 지나갈 거니까 뭐 하면 돼? x에다 0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x에다 0을 집어넣게 되면 y절편 값은 a 플러스 2가 될 텐데 맞지? x가 0이 되실 때 y 값이요. 얘가 음수이기만 하면 되죠. a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되겠지. 작거나 같아도 상관없어. 얘가 0이면 여기 원점을 지나시는 거니까 원점을 지나도 2, 4분면 안 지나가는 건 맞지? 맞죠? 질문이 너무 많은데? 근데 오늘 못 풀어온 건 식정리가 안 돼서 못 풀어온 거 아니야? 7번은 좀 생각을 해볼 게 있겠네. 자, 얘기라는 건 이거죠. 됐습니까? 이 그래프 어떻게 생긴지 나도 잘 몰라. 계산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간단하게는 생각할 거야. 지금 얘가 x가 x제곱이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할 거고 x랑 a x제곱의 개수랑 x의 개수가 같으니까 왼쪽에 치우쳐 있을 거고 y절편이 마이너스 5이라인. 그러면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5이라인가 되는 거죠. 아유,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너무 크다. 커지는 거야. 원래 그래프는 이것보다 훨씬 더 사실은 넓은 아이가 될 거예요. 넓은데 얘를 넓게 그리면 그래프가 요 그림 안에 안 그려져요. 위치도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이건 대충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된다. 얘가 추계방 형식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녀석의 그래프가 이제 y축방향으로 웬만큼 평행 이동하는데 얘가 올라가시면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좁아질 거고 내려오시면 넓어지겠지.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처음 녀석의 2분의 3배니까 넓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그래프가 대충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결국 충혈방 형식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길이가 요 길이의 1.5배.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뭐라고 해야 될까? k의 길이값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2분의 1 k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이거 똑같은 기대가 될 거니까 여기가 k면 여기가 2분의 1 k가 되는 이런 형태의 애들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도 됩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 여기에서 x 절편값을 구할 수도 있을 거야. 답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절편이 나오겠네요. 정확하게 정수값으로. 그래서 너네가 보기 편한 방식으로 풀어줄 거고 이것과 관계없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 더 풀어줄 겁니다. 편한 방식에서 보면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 녀석을 갖고 절편을 직접 구해요.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 이꼴 0을 구해주면 되겠죠? 됐지? 그럼 절편값이 어떻게 될 거냐면 x 플러스 5에 x 마이너스 3 이꼴 0일 거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5 또는 3이 되시겠죠? 됐어?
그러면 지금 이 사이의 길이 값이 얼마나 소리니? 8. 네, 절편의 차가 8이 되는데 이게 1.5배라니까 12짜리가 되게 되라는 거죠. 근데 이 관계성에서 우리가 뭘 하나 볼 수 있냐? 축의 방정식을 볼 수 있지. x는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절편이 지금 12의 차이가 난다는 건 이 거리가 6이고 이 거리가 6이라는 소린가? 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갖고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절편이 뭐가 돼야 되는 거냐? 마이너스 7하고 5가 되셔야 되는 녀석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걸 절편을 집어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돼도 되죠. y는 3분의 1에 x 3분의 1 x 플러스 7 x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얘가 계산되면 뭐가 되는 거야? 원래 이제 이 녀석이 y절편을 찾으면 마이너스 3분의 35일 텐데 이 녀석이 마이너스 5 플러스 m하고 같아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m값은 마이너스 3분의 20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정수로 딱 떨어지면 좋은데 저기 써있는 녀석이 무리수로 나오면 어쩔게요? 아이고. 선생님 에어컨 좀 올려주세요. 저거 무리수로 나오면 풀 수 있겠어? 야 이거 처음 아니야? 나도 같아. 나도 개죠. 그러면 저게 무리수로 나오든 유리수로 나오든 관계없이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어 사실은. 무슨 소리냐면 이 녀석은 알파, 얘를 베타, 얘는 알파 프라임, 이 녀석은 베타 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치?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저 알파 베타는 어떤 거냐면 3분의 1x의 제곱 플러스 3분의 2x 플러스 5 이꼴 제로에 x가 알파 또는 베타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영어야 정신 차려. 여기까지 해도 안 돼요? 자, 그럼 여기 잘 봐. 근과 계수의 관계성에서 이 녀석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됐니? 알파 베타는 a분의 c이기 때문에 15다 3분의 1분의 5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됐어?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뭐라고 할 수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 됐니? 뭐라고 쓸 거냐면 음수가 나와? 4 마이너스 30? 아 여기 마이너스 5구나 미안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5 이렇게 써야 되지? 그러면 34인가? 됐니? 뭔가 이상한데? 저기가 마이너스 4 알파벳 아니에요? 아 마이너스 알파벳이구나. 뭔가 이상하다 했어. 오 자답게서도 정신 차렸는데 64네요. 됐지?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사실은 요 사이의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8인 거죠. 됐지? 그럼 두 번째는 우리는 뭘 할 거냐? 얘가 8이니까 1.5배라고 하는 알파 프라임 마이너스 베타 프라임의 절대값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12. 1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알파 프라임 마이너스 베타 프라임의 전체 제곱의 값은 144가 나오게 될 것이고 네. 문제 조건에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3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3분의 2 x 마이너스 5 플러스 m 이꼴 제로기 때문에 맞니?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미안해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의 값은 마이너스 1 거고요. 네. 알파 베타의 값은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15 플러스 3m이 될 겁니다. 맞지?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우리는 알파 프라임 마이너스 베타 프라임의 전체 제곱은 알파 프라임 플러스 베타 프라임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니까 144는 4 플러스 곱하면 60 마이너스 12 m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털면 여기가 80 남잖아요. 네, 80. m의 값은 마이너스 12분의 80인 거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6인 거죠. 똑같은 풀이 똑같은 답인데 사실은 얘네들은 사실 너희들한테 정수로 절편값이 나왔으니까 사실 풀이가 깔끔하게 쉽게 보이는 거야. 여기가 이제 루트가 나오는 순간 이제 문제 풀이가 헬로 가시는 거죠. 이걸 풀려고 하면. 안 보이네. 근데 이거를 이쪽으로 가져오시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새끼가 루트가 나오든 말든 상관이 없죠. 그냥 관계없이 풀립니다. 이거는. 됐나요? 네. 그래서 이 풀이랑 둘 다 알고 계셔야 돼, 사실은. 자, 졸리다. 자 8번은 뭐냐, 사실. 8번. 네. 나 이거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이 감소하는 범위가 1보다 크다일 때 이 그래프의 꼭지점에 좌표를 구하라고 했는데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이 감소하는 값의 범위가 x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면 꼭지점에 x좌표가 1이라는 뜻 아니야? 네. 근데 이게 뭐가 문제야? 8번.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냥 푸세요. 근데 거기 써있는 이 녀석을 갖고 거기 써있는 것처럼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이 감소하는 범위가 x가 1보다 크다라고 써있으면 꼭지점의 x좌표 자체가 1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이걸 갖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x-1의 전체 제곱 플러스 p, q라고 쓰고 얘네들 비교하시면 m값도 나오고 m값 나오면 q값도 나와. 이거를 계산할 거는 없죠. 근데 이것만 계산하시면 끝나는 건데 이건 직접 계산들 하시도록 하세요. 9번은 귀찮지만 귀찮은 것도 아니다. 9번도 사실은 계산할 게 별로 없고요. 자, 9번 잘 봐봐.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k 마이너스 1이니까 x제곱이면 2x제곱이면 아래로 굴러가는 형태의 그래프고요. 맞지? 2하고 마이너스 7이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프가 y축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 이 녀석이 3, 4분면을 지나지 않으려고 하면 됐어? 3, 4분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우린 단순히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x축이 이쪽에 그려져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가 안 지나려면. 네. 그럼 y절편이 양수이면 돼. 그래서 3-k가 양수가 너보다 크면 끝나. 크거나 같으면. 이해됩니까? 이것도 뭐 간단한 형태의 문항이었고요. (10번은) 그래도 조금 할만하겠네. 비슷한데 판단할 게 하나 있어.
녀석을 보면 K로 묶어서 X-3의 전체 제곱 플러스 2예요. 됐지? 그러니까 꼭 시점의 좌표가 3,2입니다. 3,2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얘가 모든 걸 지나가고 싶으면 결국은 이렇게 지나가시면 돼. 이렇게. 근데 얘가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면 단서 조항이 뭐냐면 일단 K가 0보다 작아야 돼요. 위로 볼록 형태의 그래프가 보셔야 돼. 두 번째는 뭘 보셔야 되는 거야? 이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으셔야 돼. 그래야 이사분면을 지나가. 그래서 얘보다는 요거 하나 더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그래프의 모양 자체를 한번 더 봐야 된다. 원하시는 거는 뭐 마이너스 9분의 2보다 클 거고 A 값은 K 값이네. 0보다 작다가 되시겠네요. 일단 찾다가 뒷문제도 풀죠. 밥 먹고 와. 자, 계속 할게요. 되게 피곤해. 그걸 하니까. 12번으로 갑니다. 지금 보면은요, 함수식은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는데 그 녀석은 꼭 시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25라고 잡혀 있어요. 됐니? 그러니까 이 식은 사실은 뭐랑 똑같을 거냐면 마이너스의 x 플러스 4의 전체 제곱 플러스 25랑 같겠어. 그치? 일반적으로는 이걸 전개해서 인수분해를 하시는 형태를 취하겠지만 완전 제곱식으로 써 있거든요. 어차피 둘 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녀석의 절편값을 구하기 위해선 0은 마이너스 x 플러스 4의 전체 제곱 플러스 25로 볼 거고 x 플러스 4의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5로 볼 거기 때문에 됐어요? 그 그래프에서의 x좌표, b좌표는 결국은 마이너스 9,0인 거죠. 됐어? C좌표는 잡혀 있으니까 마이너스 4,0이라고 하나만 더 잡으면 되는데 A좌표죠. A좌표는 지금 보시다시피 X의 값이 0이잖아. Y 절편값을 물어보는 거고 갖다 집어넣으면 될 것이고 갖다 집어넣으면 이 값이 9가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이해되니 여기까지? 네. 그럼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에서 여기가 이제 9일 거고 여기가 4가 잡혀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9가 잡혀있으니까 이 길이가 5가 되는 형태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구하자는 거잖아? 네. 됐니? 그러니까 5 곱하기 9 나누기 2의 값이 2분의 45가 우리가 원하는 넓이가 되시는 거죠. 이렇게 잡혀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니까 일단은 A 값이 양수. 그래프가 오른쪽에 치우쳐 있죠? A, B의 볼은 다릅니다. 음수요. Y절편, 여기가 Y절편이잖아. 그래서 C 값도 음수. 이렇게 일단 잡혀요.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하나씩 볼 건데 첫 번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판별식이지? 얘가 0일 때의 판별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절편이 P하고 3하고 두 개, 서로 다른 두 개를 잡았잖아. 그치? 그러므로 얘는 0보다 크셔야 될 거고요. 2번은 9A 플러스 3B 플러스 C의 값인데 이 녀석은 X에다가 3을 넣었을 때 값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지금 어떻게 절편 자체가 3이죠? 얘는 0인 거고요. 자, 3번에는 16A-3B 플러스 C라고 써있는데 이건 F-4의 값입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P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3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 여기 있다는 소리죠. 됐니? 얘들 P값이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이쪽에 P보다 왼쪽으로. 그러면 얘가 만나서 일로 갈 거니까 당연히 이 값은 0보다 크셔야겠지. 자, 4번에는 A 플러스 2B 플러스 C인데 4C인데 우리가 이 식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C의 개수를 바꿀 수는 없어요. 됐어? 그러니까 얘를 4로 묶어내면 4의 4분의 1 A 플러스 2분의 1B 플러스 C로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소리냐면 4 곱하기 F 2분의 1이라는 뜻이다. 됐어? 2분의 1의 값은 당연히 양수니까 이쪽 어딘가 있겠지? 그럼 여기 만나서 이쪽으로 줄 거니까 얘는 0보다 작은 형태를 띌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제 3개만 하면 끝나겠다. 졸리다고? 아니 파충류네. 콜드 블러드 애니멀. 왜? 춥대요. 너가 조금만 내가 죽으려고 봐. 개복치야. 이런 이사. 이거 진짜 자, 조용히 해. 자, 보실까요? 제일 처음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마이너스 4 또는 5다. 이 녀석에서 이 식을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의 X 플러스 4의 X 마이너스 5 이꼴 0라고 쓸 수 있죠. 됐니? 그러면 이 함수식도 우리가 뭐라고 써도 된다는 소리냐면 y는 a x 플러스 4의 x 마이너스 5라고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니? 민재야. 이 녀석을 표준형으로 변화시키면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0이 일단 될 거고 이 녀석의 완전 제곱 형태를 변형시키기 위해 a x 제곱 마이너스 x면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면 이 녀석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필요하죠? 됐니? 그럼 마이너스 4분의 81이 이렇게 붙어야 될 거예요. 됐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a라고 하는 녀석에서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분의 81 곱하기 a가 이 녀석의 표준형 변화될 식일 텐데 됐습니까? 네. 이 녀석이 지금 뭐야? 9인 거잖아. 얘가 9가 되려면 a 값은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9분의 4의 값을 가지셔야겠죠. 왜 그래? 4랑 4랑 곱하면 새끼 16 되잖아. 밑에가 위에 4가 있고 밑에 4분의 1이 있어야 약분될 거 아니야? 정신을 차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마이너스 4분의 9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5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 거죠? 됐어요? 정리시키면 마이너스 4분의 9 x의 제곱 이거 원래 사실 얘잖아. 여기다 이거 곱한다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서 4분의 9x 계산하면 얼마냐? 5니까 플러스 4시고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ax의 제곱 bx의 제곱 bx 플러스 c 됐죠? 마이너스
80? 네. 왜 9분의 80이죠? 답이요? 응. 이 친구 아니야? 9분의 4인데 4분의 9를 쓰고 있어. 왜? 갑자기 9분의 4였는데. 에이 병신. 마이너스 9분의 4 플러스 9분의 4 그러면 9분의 80이겠네. 자 됐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9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80 9분의 70이니까 8이죠? 됐어요? 19번 합시다. 아이고 어떻게 하지? 왜요? 응? 준석 들어라니. 이 다음에 책을 줄 건데 에? 애 새끼가 책이 없잖아. 사진 찍어서 보내요. 아니 양식 같은 거 보내주세요. 그냥. PDF로 해서 떠가지고 해오라고 해야 되나? 원하야겠네요. D점의 좌표를 구하라. 이거 저래? 갑자기. 좋아요. 쌍민증을 주고 좋아. 너무 따뜻한데. 같이 가자. 자, A점, B점, C점의 위치를 잡을 겁니다. B점의 위치는 뭐 잡을 것도 없어요. B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2점 Y절편이니까 A점과 C점의 위치를 잡을 건데 얘가 0이면 돼요. 3분의 2x의 제곱 플러스 3분의 4x 마이너스 2 이꼴 제로가 0이시길 바라는 거고 2분의 3을 곱하실 거거든요. 됐지?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꼴 제로의 식으로 만들어질 거죠. 인수분해는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1 이꼴 제로기 때문에 여기서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0이 C점의 좌표는 1,0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얘가 평사면 평행사변형의 조건이 뭐가 있었지? 사각형의 평사가 될 조건 뭐뭐뭐 아시는 거 다 얘기해봐. 그 마주보는 면적을 평행하고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그리고 마지막 대각선이 2등분. 대각선 2등분 하는 거 말고 하나 더. 이게 필요해 지금. 그각 그거 같은 그 마주보는 각 같다. 아씨 뭐지? 했잖아 이 새끼야. 그 같은 길이의 변이 평행하다 그. 한 변의 길이가 평행하고 길이가 같다. 가 있죠. 그래서 뭘 이용할 거냐면 얘하고 얘하고 평행하려고 하면 이렇게 만든 삼각형과 이렇게 만든 삼각형은 합동이 된다를 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B점하고 C점을 놓고 B점의 좌표가 지금 0,-2고 C점의 좌표는 지금 우리가 1,0인데 자 여기서 일로 가려고 하면 1만큼 커지고 2만큼 커지는 거잖아. 됐니? 그러니까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0인데 D점의 좌표도 똑같이 여기서 일로 가시면서 1만큼 커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얘도 일로 가시면서 이만큼 커져야 된다. 그래서 2가 돼야 된다. D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2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1.3) 1.8 2m 같이 먹고 했어야죠. 승윤이의 키가 몇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승윤이는 여학생이었어? 유승윤 승윤이 스트레스 지었겠다. 지상 최고의 형광. 1.8, 1.3 절반 정도 사인 것 같은데. 2m니까 이렇게 걸어볼 거야. 우리가 좌표축에다가 1.8 그 다음에 양쪽이 1이 이런 형태, 즉 y는 ax의 제곱 플러스 1.8의 형태의 i를 만들고 됐니? 그러면 여기서부터 1.3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사실 x가에다가 0.3을 대입해서 y 값이 얼마냐를 찾으시면 이 사람의 키가 나오시겠죠? 됐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녀석이 1의 형태가 나올 수 있기 위해서 a 값을 잡아줄 건데 x에다 y에다 0을 넣으면 1이 나오셔야 되는 거니까 0,1을 대입해 보시면 a 값이 마이너스 1.8이 되시겠죠? 됐니?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5분의 9 x의 제곱 플러스 5분의 9인 거죠. 너희들도 소수 계산하면 삽질들 하시는 인간들이 있어서 소수로 분수로 바꿔서 그러니까 x가 0.3이면 우린 뭐 할 거야? 여기다가 뭘 갖다 집어넣으면 10분의 3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y 값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5분의 9 곱하기 10분의 3이니까 100분의 9 됐니? 플러스 5분의 9일 거고 됐지? 5분의 9로 묶어서 한다고 하면 이 새끼는 1이 남는 거고 이 새끼는 마이너스 100분의 9가 남는 거잖아? 됐어?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건 5분의 9 곱하기 100분의 81이다. 됐습니까? 계산 안 돼요. 그냥 녹아다 뛰셔야 돼. 우리가 원하시는 건 700, 89, 72, 9, 7.29를 5로 나눠주시면 되겠어요? 됐니? 89, 72 에이? 91이잖아 91이고 그러면 88.19를 9로 나눠줄 거고 1, 5, 30, 6, 6.6 아니라 3.4 1.634 이렇게 나오겠지? 634? 아니다 6.8
우리가 원하는 건 1.638cm 미터기 때문에 이걸 센티미터로 바꾸면 163.8cm겠죠. 됐어요? 그러면 끝인가? 더 질문하고 있어 혹시? 우리 그러면 이 책도 끝난 거고 우리 최상위 라이트도 다 끝낸 거지? 아니요. 단원 문제 남았냐? 네. 자, 최상위 라이트 그러면 단원 중원 문제가 지금 24개가 있네요. 그치? 이거 종합 문제 풀어오시고 그리고 오늘은 추가적인 책이 나갑니다. 귀찮아서 표지도 안 만들어서 미안해. 시간이 없어 나 지금 요즘에. 그래서 이 책을 진행을 할 건데 주의할 건 지금 여기다가 링을 일부만 달아줬는데 이 링 빠져 이렇게 풀릴 수 있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되는데 분리 안 되도록 좀 조심 좀 하시고 우리가 내가 이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으냐면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방정식 어려운 거 하고 인수분해 어려운 거 하고 이렇게 진행할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진행 시간이 되는 만큼 문제 양을 조절해 가면서 풀 거야. 그러다 보니 책의 두께를 정할 수가 없어 남은 기간 동안.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너네가 이걸 얼마나 받아들이면 어떨지 몰라서. 그러니까 책을 보시면 이제 당연히 분리가 돼서 다음 걸 바꿔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도 있고 뒤에 해설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요걸 진행하실 건데 이게 첫 번째 이참수만 82문항이야. 이거 하는데 좀 시간 좀 걸릴 거예요. 오늘 바로 다 끝내라고 할 건 아니고요. 얼마 내가 다 끝내라고 하겠어? 같이 볼 거니까. 자, 밀어주시고. 아닌데? 하나 4개 있는데? 아, 이거 내 거고. 링이 모질라서 내 것만 2칸 껴져 있는 게 있어. 자, 어떠시오? 참고로 진짜 편집한 거야. 내가 너네 때문에 이 와중에 이 편집도 했어. 시험 대비도 했는데 시험 대비 교재도 계속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만든 거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관한 것만 따로 할 겁니다. 됐지? 링이 완벽하게 맞떨어지지 않아요. 넘길 때 조금 불편한 감이 있을 거예요. 네, 예쁘게 잘 달아주면 좋겠는데 안 돼. 책은 개념 1쪽 펴시면 되고요. 그 34개 말고 우리는 유형별로 지금 개념 문제들을 간단하게 봐서 오늘 지금 여기서 개념 5번까지 지금 풀 거고 그러면 개념 5번까지에 되어 있는 16번 문항까지를 숙제로 줄 겁니다. 11개가 더 나가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35개의 숙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한동안은 이거 하고 나면은 이제 토요일부터는 한 2번 정도 수업은 계속 문제만 풀고 있는 일이 벌어지겠죠. 개념 설명할 것도 없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y는 a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의 값은 그래프는 a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다. 그치? 그러면 요 맨 밑에 있는 부분의 좌표가 p, q기 때문에 a가 0보다 큰 녀석의 경우에는 x p일 때 y의 최소값이 q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됐니? 이 부분은 여기가 이제 마찬가지로 p, q기 때문에 y값이 아무리 올라가도 q에서 멈춰버리거든. 그래서 이 녀석은 x p일 때 y의
대값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됐니?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1번 문항을 볼 거예요. 자,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0의 최대값 m 라지 m 그 다음에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의 최소값 스몰 m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럼 뭐 하면 돼? 결국은 우리가 얘가 뭐하면 꼭지점의 좌표가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거니까 꼭지점을 알 수 있도록 정의를 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이 녀석의 최대값 라지 m이라는 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겠죠. 됐니? 네. 밑에 것도 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걸 거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2 플러스 5 이렇게 쓰기 때문에 애들의 형태는 2에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3 최소값은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라지 m과 스몰 m의 합의 값은 2가 됩니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 문항인 거죠. 네. 그럼 바꿔 얘기해서 우리가 문제에서 말하는 최대값 x가 p일 때 최소값을 준다 x가 p일 때 최대값을 준다는 것 자체가 뭘 줬다는 소리냐면 꼭지점에 x, y 좌표를 줬다는 소리죠. 이해돼? 네. 그럼 봐봐요. 4번 문항으로 넘어가서 y는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최대값이 5라고 얘기를 했어. 그죠? 그럼 그냥 이렇게 피는 게 제일 나아.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피는 게. 그 찢어진다. 네, 표지를 잡고 이렇게 접고 돌리셔야지만 돌아가요. 꿀팁. 이게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게 비율이 맞아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1대3이라서 1대3, 1대2, 1대4 이런 게 있어. 구멍 사이즈가. 근데 써있는 건 1대3인데 안 맞아. 자 볼게요. 얘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녀석의 최대값이 잡혀있어. 뭐라고?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이 녀석의 꼭지점에 y 좌표가 5란 소리지? 네. 그러니까 이 녀석을 마이너스 4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2k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할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식의 형태는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에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로 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결국 뭐라 소리야? 5란 소리죠. K는 이겠죠. 됐습니까? 네. 자 이제 3번은 잘 들어야 돼. 이 3번 문제가 너희들 좀 어려워. 유형 3번이 내용이 어렵다. 맞아, 저 이런 거 있어. 진짜 이렇게 하니까 잘 표지랑 같이 잡고 놓은 거야. 이게 말이 헷갈리는데 최대값의 최소값, 최소값의 최대값에 대한 얘기예요. 네.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함수의 최대값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최소값에 대한 최대값을 물어볼 겁니다. 뭔 소리야, 저게? 뭘 헛소리인지 되게 궁금하잖아. 잘 봐요. 지워도 되지?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말이 필요 없고요. 너네한테 함수 얘기를 할 때 내가 했던 말 기억나요? 함수는
두 변수 x, y에서 x 값에 따라 y 값이 오직 한 개 계단 결정될 때 x는 y로의 함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라고 했냐? x는 독립변수고 y는 종속변수가 x, y 딴 거 쓸 수 있다고 했었죠. 예. 그 얘기야. 요 얘기는. 그래서 이제 3학년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문제를 3학년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제일 처음에 이 부분을 되게 힘들어해. 7번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y는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렇죠? 이 녀석의 최소값을 m이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의 y 좌표가 m이라는 뜻이죠. 됐지 여기까지? 네. 그러면 표준형 변화를 해야 되니까 맨 처음에는 2분의 1에 x의 제곱 플러스 ax가 올 거고요. 2ax죠. 일차원의 개수 값의 절반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녀석에 의해서 여기에 플러스 a제곱이 올 거고 원래는 마이너스 a제곱이 와야 될 텐데 여기를 닫아줄 거니까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2a 플러스 3입니다. 네. 자, 최종적으로 2분의 1에 x 플러스 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이 식이 만들어지고 됐어? 지금 이게 1번 풀인데 이렇게 되니까 최소값 이 녀석의 최소값은 y 좌표잖아요. 얘 거 됐니? 따라서 최소값 m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할 건 없죠. 여기까지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요 녀석을 요 녀석의 식을 a는 m으로의 함수라고 보겠다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a를 뭐랑 똑같이 취급하겠다. 이 새끼를 독립변수 즉 x랑 똑같이 취급하겠다. 이 녀석을. 이 m이라고 하는 녀석을 종속변수 즉 y처럼 취급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됐어? 아. 그러니까 이 녀석을 x랑 y로 만약에 너네가 바꿔서 2번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이 식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그래프니까 x 제곱의 개수가 음수잖아. 그치? 그러면 이 녀석의 최대값이 존재하시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마이너스 2분의 1에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으로 쓰고 정리하면 y는 2분의 1에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5가 되시잖아. 이건 우리가 임의대로 바꿔서 쓴 거고 사실 이 식은 뭐라고 쓴다는 거야? m 이꼴 마이너스 2분의 1에 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5인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a가 마이너스 2일 때 m의 최대값 5. 그치 5라고 쓰는 건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을 읽으니까 어떻게 돼? m이 최소값이었잖아. 그러니까 최소값의 최대값이 5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최소값인데 왜 최대값을 가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단순히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사실은 이 m이라고 하는 최소값이라고 하는 이 m값을 종속변수라고 보고 a라고 하는 걸 독립변수로 가서 이거를 함수로 취급하면 다시 최대값이 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됐어요? 이거 애들 되게 못해. 참고로 고등학교 애들도 못해. 일단 너희는 x, y가 아니면 함수가 다 아니야. 머릿속에서. 그래서 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 녀석을 x, y로 바꿔주고 생각하시면 되게 단순해요. 알겠지?
사실 예전에 이건 중학교 3학년 때 나왔었거든요. 꽤 오래전에. 아유 2000년대에 그러니까 2010년도 전에 중학교를 나왔던 애들은 이걸 중학교 내신 문제에서 봤었어요. 그럼 애들이 상위권의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 새끼들은 다 몰라. 이해를 되게 못해. 왜 최저값인데 최소값을 계속 물어봐. 최소값인데 왜 최대값을 받아요? 근데 이게 사실 뭐 그러냐면 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너네가 사실은 잘못 알아봐. 중학교 때는 안 배워요. 사실 내가 너희들한테 계속 함수할 때 x는 y로의 함수가 왜 이렇게 되는 거고 x 값에 따라서 y 값이 꼭 하나만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너희들 생각해보면 어떤 책에도 그런 말은 써있지 않고요. 함수가 된다 안 된다의 개념도 책에서 문제로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언제 나오냐면 수학 하가면 나와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가야 나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가야 독립변수와 존수변수의 관계성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문제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고등학교 애들도 이게 언제 등장해? 수학 상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수학 상에. 근데 문제는 뭐야? 그때도 독립변수와 존수변수를 배운 적은 없어. 그래서 못 푸는 거죠. 네, 먼저. 수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애매한 부분들이 존재해. 어느 걸 먼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적인 것들이. 함수 배웠으니까 자, 다시 생각을 해보면 너네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를 배우셨지만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도 함수거든요. 그리고 반비례 함수를 우리 원래 정확하게 고등학교 수학학에서 뭐라고 배우냐면 유리 함수라고 배웁니다. 네. 분수 형태를 띠고 있는 함수. 유리식의 형태를 띠, 유리수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유리식이라고 부르고 유리식이니까 유리 함수라고 불러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러니까 함수를 가리키고 1차 함수를 가리키고 2차 함수를 가리키고 유리함수를 가리키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고등학교 때 모든 함수를 다 배워야 되는 거잖아. 너무 어렵다. 원래 이게 사실 이제 미국 방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체계적이죠, 굉장히. 대신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중학교 때까지 배우는 게 없다가 고등학교 때 너무 많은 걸 배우시죠. 그래서 미국 애들은 대학을 잘 못 가요. 내가 터진다 터져. 사실 너네가 잘 보시면 미국에 있는 애들은 대학에 진학하는 진학률이 훨씬 더 떨어지죠,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 애들이 미국 애들보다 미국 수능을 봐도 더 짧아요. 우리나라에서 SAT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애들이 SAT를 보는 게 미국 애들이 보는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너네가 미국에서 영어 수학 책을 읽을 수 있는 수준만 되시면 너네가 무조건 미국 애들 대부분 다 씹어먹을 수 있어요. 진짜로. 어쨌든 영어가 되는 영어 수학 책을 읽는 건 되게 쉽거든요. 아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잘 생각해봐, 너네한테. 그러니까 미국 형태, 우리나라 형태처럼 이렇게 소금물 문제 이런 것들은 미국에는 안 나와요. 개좋은데? 미국 수학책을 보시면 되게 단순해. 계산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그래프의 분석 같은 것, 그래프 분석 같은 건 좀 있겠지만 이걸 갖고 실생활에 대한 문장 형태의 문항들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 계산인 거죠. 상황에 대한 계산들이야. 이런 것들은 나오지. 이 정도는. 이런 거 이해 못해. 계산기를 쓰는 애들이 너네 생각해봐.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하는 애들이 표준형 계산하는 게 쉽겠어? 이거의 절반의 제곱이 돼서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묶인다. 인수분해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걔네들보다 너희들이 훨씬 더 잘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 걔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몰아쳐서 고등학교 때 다 배우거든. 체계적이죠. 체계적인데 그 체계적인 시간이 너무 짧죠. 3년 안에 너네가 중학교 때 배우는 방정식 함수부터 고등학교 때 배우는 미적분까지 다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 방식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 번에 몰아주면 진짜 머리 터지겠다 거기서. 그러니까 중학교 1, 2, 3학년 수학과 고등학교 1, 2, 3학년 수학을 그냥 한 번에 3년 동안 묶어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년 동안 거의 중상고까지 1학기에 1년씩 끝내면은 가는. 이렇게 1년씩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있다. 너네가 생각하는 중학교 1, 2학년 거를 한 1년 동안 배우는 거고 고등학교 3학년 거, 고등학교 1학년 거를 1년 동안 배워주는 거고 고등학교 2학년 거, 3학년 거를 1년 동안 배워주는 거죠. 그렇게 배워줘요, 수학을. 그래서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 수학이 사실 순서상 좀 이상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수학 선생님들도 보다 보면은 왜 이걸 이따위로 내고 있지? 라는 생각들이 드는 것들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걸 분량을 나누다 보니까 그래. 적당하게 분량을 나누려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이상한 방향이 다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고 학원에서 최대한 너희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게 이제 옛날 것들 뭐 선행해야 되는 부분도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이해하시도록 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까 뭐라고? M이 A가 독립변수, M이 종속변수. 그러니까 X처럼 취급하고 Y처럼 취급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네한테 문제에서 물어보는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에 대한 최소값을 물어보거나 최소값에 대한 최대값을 물어보시면 결국 여기는 Y 값이 되는 녀석을 스몰 m이나 라지 m으로 쓸 텐데 이 녀석이 Y다. 다른 문자가 X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되겠지? 자, 넘어갈까요? 개념 4번이 되겠습니다. 문항으로는 11번이고요. 지면에서부터 초속 32m로 똑바로 위로 던져 올려진 공에 x축의 높이를 y라고 얘기를 하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2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 물체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지면에부터 높이를 물어봤습니다. 됐습니까? 네. 할 게 없어. 무슨 소리야? y가 결국 뭐라고 써있니? 얘가 높이야. 어디서부터? 지면에서부터요. 됐니?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32x의 이 x는 시간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높이의 최대값을 물어보려면 이걸 뭐 하면 돼? 이 녀석이 종속변수니까 이 녀석의 형태를 완전제곱 형태로 바꿔주면 되는 거지. 또 y는 마이너스 4의 x의 제곱 마이너스 8x니까 플러스 16 와야 되지? 마이너스 16을 거고 여기서 다들 거기 곱하기 마이너스 4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마이너스 4의 x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 플러스 64 x가 4일 때 4초 후 최대 높이 64m 이게야? 64m. 됐죠? 지면의 높이는 64m가 끝인 거죠. 문장으로 쓰니까 괜히 어려워 보이지만 졸라 간단한 얘기인 거죠. 13번은 좀 이제 고민을 해야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담장을 이용한 60m의 철망에 직사각형 모양으로 가축 우리를 가죽우리라고. 자, 가축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60m짜리 가죽이면 도대체 어떻게 돼? 자, 이때 가축 우리의 넓이의 최대값이다.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담장이 있잖아. 네. 실제로 문제에서 우리가 실제 너희가 여기다가 가축우리를 신청할 때 철망을 설치를 하려면 다 두르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애들이 여기다 구멍 보고 나가. 하지만 우리는 수학은 항상 이상적인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철망을 이렇게 칠 거예요. 벽에다 안 칠 거다라는 거. 미쳤다. 아니 저게 뭐 초소도 안 됐어? 되고 네. 그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될 텐데 우리가 전체 길이가 60m짜리라고 했잖아. 여기를 x라고 놓으면 여기도 x가 될 거니까 여기는 60-2x가 되겠죠. 됐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구할 거야? 넓이 y라고 하는 건 y는 마이너스 플러스 x의 60-2x 그러니까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60x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30의 전체 제곱 플러스 180이 나오시거든요. 됐어요? 아, 네. 그냥 바로 계산했어. 아, 귀찮아서. 네. 180이 아니라 1800이구나. 미안해. 900 곱하기 2니까. 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넓이 값은 1800입니다. 됐어요? 나중에 이거는 너네가 이제 봐봐.
고등학교 가시면 이거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문제로 보게 될 건데 몇몇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지금 냅니다. 여기는 안 나요. 김포는 내가 볼 때는 100% 안 낼 거고 목동에 있는 학교나 대치하는 학교는 지금도 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거 나중에 고등수학 하과정에서 네. 아이고 진짜 죄송해요. 산술 기압 평균이라는 걸 배워요. 됐습니까? 산술 기압 평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A 플러스 B를 2로 나눈 값은 됐니? 평균?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아요를 배워줍니다. 루트 A. 됐어? 난 평균이래. 됐습니까? 예. 이거 배우실 거거든. 이걸 이용해서 이 문제도 풀 수 있어. 그래요? 얘를 바꿔서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 A, B의 값이 4분의 A 플러스 B보다 작거나 같다로 4A 플러스 B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겠죠? 됐죠? 여기까지? 풀이 공간이 없어 절로 가는 거야. 카메라가 안 잡히거든? 자, 너희들한테 지금 원하는 거는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60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지? 그니? 아, 60 마이너스 x구나. 미안해. x 곱하기 60 마이너스 2x의 값을 계산을 하고 싶은 건데 뭐 하냐면 더한 녀석을 2로 나누면 곱한 녀석의 루트 값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거 더한다고 이 두 개 더한다고 숫자로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를 추가해요. 2라고 여기다 2. 그러면 이 두 녀석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60이야. 60이 되겠지? 그렇지? 그럼 우리가 이 형태의 식에서 보면 어떻게 된다? A, B는 어떻게 돼? 4배의 이 녀석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4분의 60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러면 x 2 곱하기 60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된다는 거야? 3600을 4로 나눈 거니까 900인가요? 어? 계산 잘못했나? 네. 3600 나누기 4는 900인데? 60x 마이너스 2x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에이, 답지를 잠깐 보자. 마이너스. 머리가 안 돌아갈 땐 답지를 잠시 봐야 돼요. 정답이 아닌가? 450인데? 네? 야, 많이 50인데? 계산을 제가 잘못했네요. 에이, 병신이 잘못 썼네. 마음 급해가지고. 여기가 15. 15고요. 아, 30x. 그러면 여기가 450이야. 225, 225의 2배니까 450이야. 그치? 그러면 저 방식대로 우리가 이 방식대로 풀게 되면 여기가 이제 900이잖아. 이거 계산하면 90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됐니? 그러면 여기 2 나눠서 x의 60-2x는 450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최소값은 450이죠. 이거를 산술기압 평균이라는 걸 배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선행을 하시는 학생들은 선행을 하니까 객관식 문행들은 원래 그 상위 개념에 대한 것들을 끌어다 쓸 줄 아셔야 돼요. 왜? 최대한 문제는 간결하게 푸시는 게 편하니까요. 근데 여태까지 애들을 가르치면서 분명히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관한 문항들 고등수학 상에서도 분명히 산술기압 평균으로 대부분 풀립니다. 대부분 풀리는데 이 새끼들이 다 이 짓 하고 있더라고. 고등학교 애들 계속 가르쳐보면 배운 사람이에요 저거? 배우든 안 배우든 안 배우면
안 배우면 당연히 못 쓰겠어요. 배운 새끼들 다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하는 얘기는 뭐냐,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거 지금 완벽하게 기억하라고 뭐 이해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말하는 이 합이 일정한 녀석 또는 곱이 일정한 녀석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물어볼 때는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걸 갖고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어야 나중에 산술기하 평균을 배울 때 아 이거 언제 써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거야. 알아두시도록 하자고요. 자, 내용적으로는 마지막 얘기입니다. 16번 얘기를 하고 끝낼게요. 범위의 제한에 대한 최대값의 최소값에 관한 문항인데요. 정이요. 네,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정의역이라는 게 뭔지 모르죠.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 x 값의 정확한 말은 집합이고요. 너네들은 뭐냐? 뭐라고 생각하냐면 되냐면 x 값들의 전체 값, 전체 범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 값의 범위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냥 정의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안 써있는 함수에서의 x의 정의역이라는 건 그냥 실수 전체 값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쭉 다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16번 문항에서 얘기를 하는 건 결국은 다른 건 없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을 때의 y값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라고 식을 써 있으니까 x의 제곱이네 미안해. 그럼 이 녀석을 갖고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라고 식을 쓰게 될 거거든요. 됐니? 네. 그럼 원래는 이 그래프를 볼 때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됐어? 나 뭐 쓴 거니? 네? 대박. 여기 플러스잖아. 아이 지금 된다. 그래서 반대쪽에 있네. 나는 진짜 처음. 그러놓고 나니까 이상해. 아우 야 저 위에 한참 가셔야 되네. 됐어 보면 그냥 그래요. 예비 손가락 하나. 자 됐지? 오늘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 x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만큼만 x의 범위로 취급하겠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가 내려가서 그래프를 실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올라가셔야 되는 게 많이 올라가셔야 돼서 그냥 패스 못 올리겠다. 그럼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하죠. 얘를 이렇게 잘라서 올라가시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시다가 어디선가 이렇게 만나서 멈추겠죠. 됐니? 네. 그러면 이 좌표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 좌표는 우리가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이시죠? 됐니? 여기 있는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2, 얼마? 12? 네. 됐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지금 어떻게 돼? x가 계속 증가함수잖아. 계속 올라가기만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3을 2일 때 최대값 12를 갖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두 개 더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답은 9겠죠. 네.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16번까지 내가 16문제를 풀어줬네. 결론적으로 10개만 더 풀어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단원 중간 문제랑 같이 됐나요?
됐어? 네, 여기까지. 자, 나머지 문제 푸세요.